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77호 제2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서면 개최.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 물결표 사인 2027의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복지, 건강, 교육, 소득, 체육, 관광, 문화예술, 이동, 안전, 권익 증진 등 9개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활동 지원, 주간 및 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 등 4종의 바우처를 통합하여 시범 운영된다. 또한 장애 등록 없이도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되고 지원 대상도 8만 6천 명에서 10만 4천 명으로 확대된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센터 2개소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건강 분야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재활의료센터 4개소, 권역재활병원 1개소,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1개소가 추가로 확충되어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의 수동 조작용 팔지지대, 책상 고정형과 전동 칫솔이 추가되어 총 4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장애 영유아 돌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이 1,896개소에서 1,980개소로 확충되며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이 82개소에서 96개소로 확대된다. 소득 일자리 분야에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3% 인상되어 34만 2,510원이 지급되며 장애인 공공일자리가 2,000명 확대되어 총 3.4만 명에게 제공되며 기업별 맞춤형 고용 컨설팅이 제공되고 디지털훈련센터 인프라가 10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되어 장애인의 내차 산업 역량 강화가 추진된다. 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가 신규로 건립 지원되며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 관광지 20개소가 신규로 조성되어 총 182개소로 늘어난다. 이동안전 분야에서는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1,603억 원이 투입되며 휠체어 승강 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에 649억 원이 지원된다.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이 16실 28병상 규모로 구축되어 재난안전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이 1.09%로 법정 비율인 1%를 달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우선구매 목표 비율이 1.35%로 상향되어 총 9,582억 원을 구매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CRPD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장애인 관련 법 정책 개선, 장애인 단체의 정책 참여 보장, 장애 여성 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편의시설 확충,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의 생명권 보호, 정신질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강제적 격리치료 예방체계 구축,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 확대,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포함한다. 또한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중인 약 708만 건의 법령정보를 전자점자 형태로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홍보 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홍보는 홍보 영상 및 홍보 간행물의 제작 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위 홍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 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 보관시설, 창고 등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평택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신청 접수.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1차 경기도 평택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세 이상 평택시민 중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 상당의 교육비와 교재비를 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한차 모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으며 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49명, 등록장애인 105명이다. 추후 두 차 모집은 청년, 19 물결표 쌓인 39세, 디지털 교육 수요자, 30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www.rcard.kr/자이이용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장애인은 정보24 누리집, 보조금 24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장애인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남부, 북부, 서부 학습공간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NH농협 채움 신용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되며 올 연말까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국민의힘, 용인육, 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언론기고 등을 통해 꾸준히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해왔다. 특히 현재의 일자리 정책이 일부 한정된 직무와 제한적인 고용 지속성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기술 변화에 대응한 직무 발굴 등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정책 목표의 명확화, 사회 변화 반영, 민관 협력 기반 조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장애인도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이 과거의 반복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꼼꼼히 반영해 입법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경기도의원, 장애인 권익 보호 위한 직원 전문성 복지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국민의힘, 안양사, 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남부 장애인권익공호기관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직원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사업결과 보고, 2025년 사업계획 보고, 주요 사업 및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박재용 의원, 시민단체, 법조계 전문가 등 자문위원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재훈 의원은 모니터링 전담 인력의 계약 기간이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매년 신규 채용을 반복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전문성 유지에 한계가 있어 근속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원 복지 향상과 관련해 운영비 항목 내 특근 외식비 등 복지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 예산 운용 사례를 참고해 직원 연수 확대와 해외 연수 프로그램 도입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 학대 사례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극 활용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복지가 뒷받침되어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권익 보호 활동이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정경자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장애인 처우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경자, 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 상담소에서 한국장애인 부모회 남양주시 지부 지부장,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 회장과 만나 남양주 장애인 정책 및 가족복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 회장은 장애인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고, 장애인 부모회 남양주시 지부장은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많은 인식 개선과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건복지위원회 도의원으로서 장애인 처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응원했다.